오한 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최장기간 이어진 미국의 셧다운이 드디어 종료되면서 상승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셧다운 종료에도 불구하고 10월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0.45% 오르면서 4,16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 오르면서 9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개장 이후 높은 변동성을 이어줬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의 팔자세로 약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후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 장 들어서는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현재 시간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 기관도 현재 장중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개인이 현재 700억 넘게 사들인 모습, 기관도 700억 넘게 사들인 모습입니다. 외국인만이 1,300억가량 강한 팔자세 보여줍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보여주는데요. 개인이 1,500억 넘게, 기관은 700억 넘게 순매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만이 1,800억 넘게 강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1,475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상승이 지속될 경우 직접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에 0.2% 하락하면서 1,466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산의 대표 바이오시밀러 세종이 유럽에서 처방 1위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제품군이 올해 2분기 기준 유럽에서 69%의 점유율로 처방 1위 자리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유플라미아도 유럽에서 2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출시 이후 처음으로 처방 1위에 올라섰고 전이성 직결 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만은 영국에서 55%, 프랑스에서 34% 등 주요국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런 성과에 대해 올해 초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입찰 수주가 이뤄진 후 제품 처방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면서 지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셀트리온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도 계속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6.94% 오르면서 19만 5,6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분쟁 끝에 전원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 5인 전원은 지난해 11월 전속 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소속사 어도어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멤버 혜린과 혜인이 상의를 거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후 멤버 민지와 한이, 다니엘은 별도로 복귀 의사를 전했습니다. 어도어는 새 멤버의 복귀 소식에 관해서는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뉴진스와 하이브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오늘 밤 자정까지 항소가 없으면 전속계약이 유효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며 멤버들이 사실상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현재 시간 하이브의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브가 멤버들의 복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64% 오른 30만 4,500원 선 지나갑니다. 실험실 자동화 전문 기업 큐리오시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큐리오시스는 앞선 수요 예측에서 총 2,210개의 기관이 참여해 1,0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참여 기관 투자자의 99.9% 이상의 공모가 밴드 상단인 22,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며 큐리오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의 의무 부유 화각 비율이 67.6%에 달하면서 IPO 제도 강화 이후 코스닥 상장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큐리오시스 윤호영 대표이사는 회사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믿어주신 기관 투자자들께 감사드리며 글로벌 최고의 실험실 자동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큐리오시스는 지난해 매출 약 47억 원을 기록했으며 내년 중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2028년까지 470억 원대의 매출 달성을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큐리오시스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리오시스 현재도 300% 오르면서 상한가를 유지 중인 모습인데요. 8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최근 흐름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이오에 집중되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일지 시장의 주도가 변화하는 흐름일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 속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4,17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4,200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제약바이오가 어제 오늘 불이 붙으면서 9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이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시장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한 타이밍만 놓쳐도 지금 뭐 매수를 했다가 물리는 일이 십상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을 내면서 탈출하기도 쉽지 않은 시장의 난이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또 셧다운도 다행히 일단은 종료는 됐는데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밤에 미국 시장도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논란도 많잖아요. 환율이 지금 너무나 치솟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뭐 이창용 총재 구두 개입이 있었지만 크게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시장에서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결국에는 미리미리 좋은 종목들을 앞으로 상승할 것들을 미리 한 타임 앞서서 사놔야 하는데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 오늘 STO 관련된 종목들을 좀 분류해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죠. STO 관련된 증권형 토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국회 쪽에서 이번 달 안에는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언론 보도나 뭐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죠.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STO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겠구나라는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쭉 늘어났는데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 증권 법안들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포함한 11명, 국민의힘 주도로 지금 나온 개정 법률안이 작년에 이미 발의되어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논의가 못 되고 있고요. 그다음 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도로 지금 또 개정 법률안이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 11월에 나왔던 법안인데 아직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월, 11월 작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완전 관심이 멀어지고 약간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민주당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일부 법률 개정 법률안을 2가지를 더 발의해 놓은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이번 달 국회 정무위에서 24일, 25일 정도에는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는 것처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토큰 증권 법안, 증권형 토큰, STO 관련된 산업을 키워야 한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 올랐던 것이죠. 오늘은 조금 쉬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가 되면 이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이번 달 안에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갑자기 속력을 내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안에 연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2곳을 예비인가를 지정해 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토큰 증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2개를 예비인가를 주면서 선정할 것인데 지금 이렇게 3가지 컨소시엄, 3컨소시엄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거래소가 주도하고 있는 첫 번째 컨소시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거래소가 주도하고 그 밑에 뭐 증권사들, 우리가 아는 증권사나 금융사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조각
조각 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바이셀 스탠다드라는 회사도 같이 함께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고 있는 컨소시엄도 하나 있는데요.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고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런 업체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소유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플랫폼, 이 소유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 블록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벤처 투자 펀드나 또 지분을 투자하는 이런 주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두 곳이 선정이 되어서 예비 인가 판정을 받고 결국에는 최종 인가를 해주면 이제 아마도 뭐 내년 정도에는 토큰 증권 거래소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토큰 증권 STO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종목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요. 자, 일단은 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오늘도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강한 상황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실물 자산 기반 STO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예를 들자면 항공기 엔진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항공기 엔진 STO 토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을 얻고 이런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 STO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돼가지고 신탁수익 증권 기반으로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미 발행을 하고 준비를 거의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내년에 바로 출시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STO 관련된 시장에 조금 선두주자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어제 오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핑거라는 회사인데, 핑거도 역시 뭐 비슷합니다. STO를 발행하고 유통 인프라 솔루션을 지금 사업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비를 하고 있고, 금융사나 증권사랑 협업을 하면서 2020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면서 STO 관련된 종목으로 핑거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다음은 아톤인데요. 자연스럽게 STO 증권형 토큰 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쉽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통신사나 이런 금융사들 보안 뚫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증권형 토큰도 역시 보안이 중요하겠죠. 보안 관련해서도 역시 보안 솔루션으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톤도 역시 앞으로 STO 거래소의 핵심 인프라 보안 파트너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톤도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또 좀 볼까요? 자, 우리가 STO 만약 과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에 NFT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미술 작품에 투자하고 예술 작품에도 우리가 이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많은 이슈를 받았지만 K옥션이나 서울옥션 같은 회사들도 역시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두 업체들도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증권사,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아마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까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던, 그리고 증권형 토큰에 또 진심인 그런 증권사들이 또 몇 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투자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 한국거래소가 주도하고 있는 컨소시엄에는 한화투자증권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고 있는 컨소시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도 새로운 신산업이나 금융 쪽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TO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더 오르기 전에 한번 투자를 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2번 접히는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식 출시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12월 5일 출시 행사를 열고 신제품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라이폴드는 한 번만 접히는 기존 폴더블과 달리 2번 접는 구조를 도입해 약 10인치 대화면과 스마트폰급 휴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복잡한 힌지 구조와 추가 패널을 적용한 만큼 가격은 300만 원대 후반에서 400만 원 초반대가 유력하다. 초기 공급량은 2만에서 3만 대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고가 제품 특성상 대중 판매보다는 삼성의 폴더블 기술력과 디스플레이 완성도를 보여주는 전략형 모델에 가깝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경주 에이펙 CEO 서밋에서 실물을 공개하며 트라이폴드 출시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길건우 대표는 또 어떤 업종, 섹터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오늘 돈 되는 섹터 첫 번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역시 뭐 반도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약간 쉬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계속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반도체 상승이 이제는 조금 멈추는 건가라는 의문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할지 그 밑에 있는 소부장을 사야 할지 이런 고민도 많습니다. 자, 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최근에 이 반도체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표님? 우선은 차익 실현이 좀 크지 않았나.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게 그래요? SK하이닉스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사실은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다 빠졌는데 네. SK하이닉스를 들고 가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인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현재 차익 실현을 해놓고 그다음에 환율도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현금 챙겨두자 뭐 이런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SK하이닉스 주가 보시면은 크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또 사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들의 고민은 지금 팔지 또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올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를 저희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쪽에서 딱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AI 거품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거품에서 조금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또 내년에도 열심히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치도 나왔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뭐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에 내년 기준으로 878조 또 산답니다. 네. 적지 않은 돈이에요. 네. 올해보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것 같아서 나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TSMC한테 또 얘기를 한 게 증산해줘라. 수요가 맞아요. 너무 많다. 그래서 뭐 라인 추가 배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I 거품은 조금 뒤로 미루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또 한 축을 조금 담당하는 게 최근 들어서 D램 재고 그러니까 레거시 쪽도 굉장히 그쵸,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10만 원을 찍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저희가 체크하는 포인트가 재고인데 재고가
정말 부족합니다. 수요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기존 D램도 굉장히 DDR4를 이제 공급을 중단하니까 가격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신제품인 DDR5나 DDR6까지도 현재 가격 상승률이 괜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년에 증산을 요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러니까요. 라는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증산이 저희 예상대로 하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16% 정도밖에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되짚어 보면 해석하자면 어떤 말이냐. 할 것만 한다. 적절히 상황 보면서 공급량 조절을 내년에도 할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레거시 쪽에서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증산하겠다라는 그쵸. 식으로 가겠다는 것 맞아요. 같은데 결국에는 수익률을 최대화하겠다라고 전략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항상 반도체가 이렇게 수요가 더 폭발할 때 과잉 투자하다가 또 사이클 꺾이고 쪽박 찬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들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많이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전략을 짜 봐야 되겠죠. 뭐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실적이 괜찮을 것이고 그 실적이 괜찮다라는 전제하에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네. 이제 그에 따라서 소부장까지 따라가는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HBM3E 엔비디아 납품하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넘어갔다라는 데이터가 찍히기 시작하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뭐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은 전망치가 더 밝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3E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가 썼는데 내년 기준으로는 딱 반반입니다. 3 반, 4 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조금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대치가 85조입니다. 네. 작년 두 배. 네, 85조예요. 올해 대비하면 117%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훈풍을 조금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좋아요. SK 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내년 기준 한 12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올해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한 55% 정도 늘어난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정하겠습니다. 12조는 분기 매출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한 68조 정도 예상하는데 한 연으로 따져도 한 67% 정도 올해 대비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자리는 지키고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상승 탄력 저희가 전년 대비 몇 프로 따지는데 SK하이닉스는 67%고요. 삼성전자가 117%였어요. 그러면 이제 탄력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우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캐펙스 증설은 둘이 조금 비슷하게 갈 건데 그러면 소부장도 사실은 이쪽에 조금 숟가락을 얹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얼마 전에 앵커 브리핑 알려드리면서 JP모건이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117조 나올 거다 뭐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건 뭐 맞아요. 최대 좋은 시나리오일 때였죠. 불리시할 때라는 의견이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보다는 2배가량 영업이익이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은 많은 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좋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왔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상승 탄력이 10월 달처럼 엄청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하나 네. 골라서 좀 투자를 하고 네. 싶은데 네, 안 네. 사신 분들은 네.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탑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비율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에서 뭘 담을까는 조금 고민을 그쵸, 하실 네. 텐데 저는 그래도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 캐펙스 증설은 하는데 선택적으로 한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D램 쪽이 절반 이상을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 D램 쪽에서도 4가 이제 신규 매출이 늘어나는 구간이잖아요. 이쪽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4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TC 본더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하나비전. 근데 저는 하나비전에 하나비전. 손을 들겠습니다. 이유인 즉슨 네네.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이유인
왜 그러냐? 마이크론이 의외로 HBM4에 대한 수율이 안 나오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강자였던 거죠. 근데 하나비전은 새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치고 들어가는 애들이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의 납품 이력이 있는데 이게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안 됐어요.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아직 반영 전이다라는 관점. 두 번째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도 좋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1,980억 흑전입니다. 근데 흑전의 규모가 2,000억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하반기 때도 이제 추가 수주 기대감도 아마 삼성전자 향, SK 하이닉스 향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 폭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쪽의 토픽으로 하나비전 주셨습니다. TC본더의 매출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게 4분기부터 잡히기 시작할 거다. 그 전까지 조금 최근에 하나비전 조금 이제 관심권 밖에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잡아볼까요? 저는 뭐 현재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진입하는 거는 한 6만 원 1차 목표가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번에 나왔을 때 6만 원 찍었으면 이제 호성이가 또 물어보겠죠. 그때 또 대응하는 더 가야 걸로 하고 됩니까? 손절은 4만 3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비전 현재 가격에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업종을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두 번째는 어떤 업종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카지노, 관광 관련된 업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생각보다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반도체가 너무 잘 갔어. 그러니까요. 수급을 걔네들이 다 가져가 다 가져가니까 뭐 엔터나 화장품이나 이쪽 카지노 관광 쪽에 맞아요. 안 가요. 좀 그리고 이제 퍼질만 한데 셧다운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재들이 조금 섞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때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과 여러 가지 그렇죠. 데이터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급이 돌아올 때 탄력은 누구보다 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사실은 이제 K 컨텐츠가 예전에는 엔터 쪽으로만 조금 국한됐었는데 네네. 좀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여행 다녀보시면 국내 여행도 다녀보시면 그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정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부산이나 맞아요. 뭐 이랬는데. 서울, 부산도 있고 뭐 서울도 예를 들면 명동, 강남 이렇게 국한됐었는데 요즘엔 어딜 가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강원도 삼척에도 있더라고요. 장난 외국인들이.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또 여행, 국내 여행 또 어디 갔다 왔죠? 네. 어디 갔다 왔어요? 태안 다녀왔는데 네. 거기도 외국인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이만큼 K 컨텐츠의 훈풍이 여행객으로 많이 넘쳐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조금 많은 것들을 조금 이쪽에 푸시를 하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의료관광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 막 홍보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쪽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웰리스 관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와 이번에 또 에이펙 해봤잖아요. 이거랑 관광이랑 엮는 마이스 관광 이런 것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자꾸 뭔가를 정부에서 밀어줘야 지자체 재정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맞물리면서 관광과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들이 순유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미리 조금 담아두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음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남들이 관심을 좀 안 가질 때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자, 그럼 관광 카지노 관련해서 종목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개 체크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관광하면 뭐 이제 파라다이스, 네네. 롯데관광 뭐 이런 데 있는데 파라다이스 요새 괜찮아요. 외국인 카지노가 지금 이용객 수가 뭐 작년 기준으로 294만 명이래요. 지금 이제 계속 데이터가 더 올라갔다, 뭐 20, 30%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아마 연말 돼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400만 명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데이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부산이 원래 그 여행 수요 자체가 대부분 뭐였냐면 저거였거든요. 내국인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산도 외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랑 뭐 출장 때문에 부산을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서울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로 인한 VIP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파라다이스 수혜를 볼 수밖에 부산에도 있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이런 관광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숙박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호텔 신라. 네, 빼먹을 수는 없는데 호텔 신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잘하는 게 이번에 그 면세점 사업에서 빠졌잖아요. 쳤었죠. 예. 근데 그게 코로나 때 이후로 계속 적자였거든요. 여기서 조금 빠지면서 이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주도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외국인 중에서도 70% 이상이 중국인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롯데관광도 있고 다른 데들도 있지만 호텔 신라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또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구간에 조금 관심, 오늘 또 7%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평선이나 체크해 보시고 수급 체크해 보시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 두 종목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았죠.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탑픽을 하나 골라볼까요? 이런 호텔 카지노 쪽에서 네. 탑픽으로는 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정을 조금 덜 받고 위에서 자리를 아직 지키고 있는 애가 저는 더 낫다고 봐요. 롯데관광. 롯데관광개발. 네. 네, 요거는 두 쪽 다 됩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되게 실적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실적 좋죠. 카지노 와서 돈 많이 쓰니까.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주도 기준으로 따지면 객실이 1,600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랑은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는 시그널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관광객들 유치도 아마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중국 VIP들이 여기 와서 쓰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뭐 지금 드랍액이 보니까 테이블당 매출이 2개분기 연속 증가 중인데 지금 직전 분기 기준으로 볼 때 테이블당 1,000만 원이래요.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그러네요. 최근에 여러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윗자리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크게 빠지지 않고요. 5일선 위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만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직전 뭐 고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쉽게 네.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럼 지금 괜찮을까요? 조건에도? 이제 여기에서 뭐 5일선 터치할 때, 20일선 터치할 때 들어가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자리를. 그래서 현재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직전 고점이 25,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봤자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직전 고점보다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업사이드는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 25,000원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지노 또 관광 관련해서 분명히 또 우리 시장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턴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고 또 이 차트도 깨지지 않은 그 롯데 관광 개발을 한번 잘 지켜보자. 현재 가격에서 공략해보는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미국 조기암 진단 기업 그레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국내 액체 생검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됐다. 양사는 1억 1천만 달러를 투입해 그레일 지분 4%를 확보했고 삼성물산은 대표 제품 갤러리의 국내 독점 유통권까지 손에 넣었다. 갤러리는 한 번의 혈액 검사로 50여 종의 암을 조기에 탐지하는 제품으로 임상 데이터 규모가 10만 명에 이르는 것이 강점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GC지놈, IMBDX, 포어텔마이 헬스 등이 다중 암 진단 제품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검출 가능한 암종 수와 임상 규모는 그레일과 큰 격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민감도와 특이도 등 정확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가인 갤러리 도입이 오히려 시장 세분화와 차별화 전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내 액체 생검 시장은 연평균 13% 이상 성장해 2030년대 중반 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의 이번 진입이 성장 신호탄이 될 것이란 평가가 이어졌다. 자, 막혀나와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변동성은 여전히 최근에 계속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근데 하락폭을 상승폭을 많이 줄이다가 다시 또 힘을 내네요. 코스피가 4,174포인트, 지금 75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0.6%대까지 오후 들어서니까 또 오히려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917포인트 선까지 찍었다가 91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네요. 양 시장이 일단은 좋은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상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여전히 강한 매수를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도 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환율은 여전히 1,467원, 1,467원대 오늘 소폭 내려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논란이 많죠.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갑론을박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건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주시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외부의 상황을. 내부의 문제는 없지만 외부의 상황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식으로 좀 코멘트를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추이는 저희가 원달러 환율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로 살펴봐야 할지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이 또 어떤 종목을 오늘 주목하고 계실까요? 서동구 위원님의 시선을 함께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게 오랜만에 이런 불기둥을 봐서 셀트리온에 어제 오늘 좀 상승 탄력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 이번 주에. 그래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셀트리온도 이제 방향을 턴한 건지 이게 이제 이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다인 건가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누구나가 다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의 바이오 쪽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리 인하라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 속에서 유리한 여건이 산업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좀 잠잠했습니다만은 좋은 소식도 하나 전해줬죠. 네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렌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들, 점유율이 70% 가까이 되고요. 영국이라든가 이런 스페인 쪽에서는 거의 8, 90%.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또 프랑스. 사실 셀트리온이 이렇게 잘 파는데 그렇죠. 주가가 반영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선두 업체로서 코로나 당시에 30만 원을 훌쩍 넘어갔던 네네.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러면서 그룹사에서의 어떤 합병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단계가 마무리가 됐고 2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좀 삐거덕거리는 네네. 부분들이 사실 우리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관세라는 이러한 파고를 넘기 위해서 미국 공장 인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뭐 거의 뭐 1조 원 규모인데요. 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도 보면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순간에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기관들도 그랬고요. 사실은 지난번 구간에서도 한번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죠. 네. 9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잠했던 그런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셀트리온의 마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20만 원이라는 자리죠. 자,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사실은 바이오시밀러 쪽 부분에 있어서 바로 2018년도에 이제 31만 원을 넘어갔던 자리가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34만 4천 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 조정 이후에 어떤 면에서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23만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이 19만 원 후반대 그리고 20만 원만 넘어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되는 자리들이 연출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 한번 이렇게 올 작년 1월이었죠. 22만 1천 원까지 갔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월봉상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구간에서는요. 다행스럽게도 이 15만 원 이상에서 유지가 돼주면서 네. 2달 연속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는 거. 비교적 큰 양봉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거의 한 4, 5년 만에 처음 아니냐. 이럴 정도로 좋은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만 원에 안착하는 진통 과정은 있을 겁니다. 그 라인이 만약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라면은 네. 20만 원대 중반 내지는 후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구간에서 가주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자, 셀트리온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각별한 종목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응원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 사실 내용들을 뜯어보면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주주 나쁜 건 친화적인 없어요. 정책 네. 실적도 잘 나오고 하는데 주가가 안 가서 항상 답답해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반전의 모습을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제 오늘 강한 셀트리온을 먼저 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도 위원님이 계속 체크를 해주고 계신데 뭐 SK 하이닉스가 요즘 조금 쉬니까 또 SK 하이닉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선을 옮기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로 봐야죠. 하나는 이제 일부에서는 네. 사실 SK 하이닉스가 시총 비중 10%를 넘어섰기 네네.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10% 룰 제한이 이제 풀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SK 스퀘어를 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죠. SK 스퀘어를 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대체제로서 갖고 있던 SK 스퀘어를 정리하고 하이닉스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야. 이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거의 뭐 한 8, 90%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한 75조 정도로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된다라는 걸 감안하면 물론 뭐 중간 지주회사니까 일정하게 할인율이 적용이 되겠죠. 네네. 뭐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40조 원 넘어서고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SK 스퀘어는 내놓을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고 1조 원 넘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SK 스퀘어에다가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고배당주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 10월 2일 날 여러분들께 20만 원대 초반에 있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가 대비한다라면 거의 뭐 50% 가까운 상승을 그러니까요. 보여주었고 또 1차 목표가 30만 원도 훌쩍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2차 목표가 4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들을 한번 보시면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해주는 이러한 양상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신규로도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면 좋겠고요. 완전히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또 횡보해 주었다가 또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순간에 이탈돼도 곧바로 또 대기 매수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일정하게는 끌고 가면서 이격이 좀 벌어지면 이 실현 일부 하시고 또 신규 진입은 21선 근처라든가 이러한 자리들 현재 시점에서 21선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30만 원 초반 자리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K 스퀘어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보고 접근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평선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그렇죠.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도 충분하다. SK 하이닉스의 후광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좋습니다. SK 스퀘어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다음 또 종목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SK 바이오팜입니다. SK 그룹 중 하나 더 볼까요? 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바이오가 좋으니까 그럼 SK 바이오팜이나 이쪽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쪽들과 관련돼서는 기술 수출의 붐이 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종목마다 옥석이 가려지는 그러한 부분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외국계와 합작을 하는 이런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SK 바이오팜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 우리가 뇌전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독보적인 제품들이 미국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소위 이 엑스코프리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21분기 연속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3분기 매출이 이 YOY 기준으로 40.45% 급증한 1,917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262% 급증한 와, 네. 701억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바로 또 다음 달이죠. 12월 뇌전증 학회에서 전신 발작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이 약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난다라는 것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으로도 신약 허가를 신청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여줄 게 더 많다. 실적 상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이오 쪽들, 제약 바이오 쪽들을 접근할 때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뒷받침돼주고 있는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SK 바이오팜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해주면서 결국은 이 11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잘 보여주었고 하단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여주면서 제반 이평선들이 전부 다 정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기관들도 어느 정도 매도가 마무리가 되면서 동시 매수에 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어제도요 다른 제약 바이오 쪽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이 5일 날이었었죠. 지난주 11월 5일 날 12만 8,900원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과 5일 선거의 단기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물량들이 흔들어대는 이러한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요 12만 8,000원 요 초반 이하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 있게 11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아놓으시고요. 지금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1차적으로는 15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고 SK 바이오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안정적으로 12월 달에 이 미 뇌전증 학회에서 전신 발작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까지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 더 봤습니다. 실적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네요. 이러면서 실적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SK 바이오팜 13만 원 지금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연 돌파하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은 다시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